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코스트바 추천 메뉴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끼리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부부끼리, 또는 자취를 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남친, 여친, 또는 동성 친구들끼리 동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몇 명이 살고 있나요? 오늘의 음료수의 제목은 도깨비집에서 보낸 10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디 보자. 그러니까 내 나이 8살 때 일이야.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아무락이 그지없었지.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고 조사님들 뵐 낯이 없다면서 날이면 날마다 술에 빠져 사시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다가 홀연듯 돌아가 버리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어.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지.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는 네가 이 집의 장손이니 정신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라며 머리를 쓰다봐 주시던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이야. 아버지는 그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면서 장사를 그만두었으니 나와 2살 외누나, 그리고 또 동생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히 하셨지. 더군다나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면 곧 5 식구가 될 가족이 갈 곳을 찾아야만 했어.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야. 썩은 동아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갔지. 현재 서울 모처에 있는 그곳은 당시에 허벌판이야 다름없었어. 그러나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지. 가격이 헐값이나 거저없는 가격이었어.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이 집을 사버렸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 가지 기뜸을 해주셨어. 사실 말이다. 그 집은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집이라고 해. 도깨비집은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기세를 기울게 해서 주인을 내치니 꼭 조심하기 바란다. 허나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그 주인이 10년만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그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주인을 내쫓는다고. 솔직히 안 믿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어렵기도 했으니까 좀 신기한 마음으로 그 말을 경청을 하고 있었는데, 전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좀 만지게 되면서 도박판을 전전하고 기생을 데려와서 축첩을 하자 4년이 채 안 되어서 집이 망하고 종손이 급사하면서 그 집을 팔고 떠났다고 하더라고. 이웃 아주머니들이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주변 사람들은 전 주인이 쫓겨난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하더라고. 아버지는 그저 그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어. 노인의 부자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집에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새집에 오고 나서부터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고 계신다고 해. 꿈속에서 이상하게
도통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안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 그러더니 어머니한테 맏며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이 실장사는 운이 다 했으니까 먹는 장사를 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게 더 서럽지 않겠냐? 하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여닫는 사람도 없는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쾅 하면서 일체에 닫히더라는 거야. 그 쾅 소리에 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렇잖아도 밥 장사하려고 했는데 이거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하면서 신나하셨지.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되어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내다 팔았는데 이상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 엄청나게 잘 팔렸어. 옛날에는 일일이 불을 떼어서 요즘처럼 화력이 일정치 않아서 자칫 끓이다가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두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거든? 그런데 새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면 백발백중,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으니 두부가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그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어. 인근에 두부가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 남다른 요령도 없다며 손살을 치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 나에 비해서 훗날 시집도 못 가고 20살에 그만 죽어버린 우리 누나는 부뚜막 위에 치마 속 고쟁이를 다 내어놓고 걸터 앉아서 눈만 마주치면 희죽희죽 웃는 얼굴 붉은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난다고 하더라고.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에 부엌을 휘적휘적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빈 속뚜껑이며 그릇들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밥을 하거나 물을 끓이면 뜨겁지도 않은지 그 솥뚜껑 위에 앉아서 병시병시 웃기만 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나중에야 그 아주머니가 조왕신이겠거니 생각만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지. 동생이 태어난 후에 아버지께서는 두부 장사를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어.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부뚜막을 하나 더 만든 뒤에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지.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를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을 셋이나 썼는데도 그들은 해만 떨어지면 녹초가 되곤 했지.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기 동생을 업어다가 집안일도 도우면서 그렇게 애를 돌봤지. 근데 누나는 동생을 업고 동네 밖을 돌아다니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어. 어머니는 항상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누나를 타일렀지만 누나는 항상 막무가내였지. 하루는 아기 업은 누나를 학교 돌아오는 길에 만났어. 누나가 너 집에 가기 우습지 않니? 하고 조용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항상 집이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섭냐고 하자 누나는 그 이상 말을 안 했지. 그렇게 한참 후에나 들었는데 누나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다고 하더라고.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사람 몸통은 보이지 않고 손발만 베고 손님들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봉투 남발의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들이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끄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더라고.
사람들 틈에 섞어서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손님이 때로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비슷한 무리들이 잔뜩 섞여서 말이야. 이들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는다고 하더라고.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영감은 그럴 때마다 해 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호통을 고래고래 쳤다고 하더라고. 호통을 칠 적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의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바람이 심하게 분다며 다 잠자리에 든다는 거야. 나는 솔직히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 누나는 원체 나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 체하기도 잘했고 열이 나서 드러눕기도 잘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그렇게 일찍 가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갈 운명이었기에 도깨비집의 유사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었는지 그 집을 일찌감치 떠났으면 누나가 시집도 가고 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에 종종 잠기곤 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되었지. 우리 집은 그 옛날 이사갈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었다는 말은 누구든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부유해졌어.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잘 자는 동생은 그 나이 때에 나보다도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늘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했고 그런 동생이 가끔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때렸다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걱정거리였어. 아버지는 내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지.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그때는 어찌나 싫었던지. 그런데 내 나이 17이 되던 설달 그문쯤 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어. 이 집에 이사온 해의 꿈에 나온 그 괴물같은 사람이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와서 맏며느리야 이제 보따리 싸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한다. 멀리 가되 남산을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온 집안 문을 다 닫아 제끼더니 이젠 문을 다 열어 제껴놔서 깼다더라고.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어. 아, 이제 이 좋은 운이 다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맞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리라. 그런 불안감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집을 옮기자고 하셨어.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이 다르셨어. 1년이나 남았지 않았어? 1년이나. 1년만 더 벌고 나가자고. 사실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대에서 끝을 낸 게 송구스러워 저승갈 낯이 없다며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까. 밥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 두 분은 이 문제로 항상 싸우셨지.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모폭점을 같이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무어라 할 수 없는 마음에 나는 책상 앞에 돌부지처럼 앉아 책만 보았지. 그러한 다툼이 이어지면서 지리하게 1년이 가고 나는 18이 되었어. 이 집에 온 지 정말로 꼭 10년이 넘은 것이야.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어.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어. 장에서 제일 컸다는 옛날 그 가게를 재현하고 싶으셨을까.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어.
그런데 또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안채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속 조곤조곤 속삭이더라. 때를 놓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 집 덕 볼 생각 말아라. 장독의 장이며 곡간의 쌀들이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쥐똥으로 변할 거다. 라는데 끈 말미에 낄낄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 저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장사는 여전히 잘 됐어. 그런데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어. 전에는 해가 지면 수염긴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이젠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것들이 동일 틀 무렵까지 어찌나 온 집안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잘 수가 없다더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돌아올 때 웬 거뭇거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석가래를 물어 뜯고 갉아먹는데 그런 다음 날에는 꼭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오거나 재수가 없다는 것이었어. 어머니는 포목점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기껏 밥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그리로 자꾸 샌다며 짜증을 내셨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변한 지 반년. 가을로 들어서던 초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눕더니 일어나지를 못했어. 급성 폐렴이라고 하더라고. 죽기 전까지 의식을 못 차린 누나는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지.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어. 꿈에서 푸른 저고리에 머리를 다 풀어 해진 여자 둘이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깔 웃었다고 하더라고. 누나의 초상을 치르며 어머니는 딸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이사를 가자고 다시 아버지에게 말하셨어. 아버지는 누나의 초상과 집 이야기를 연간지으려 하지 않으려 하셨지.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되었어. 포목점을 도와주던 직원이 돈과 돈 될 만한 모든 물건을 싹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제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어. 집도 옮기기로 했지.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어. 막내마저 잃을 순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 거야. 동생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지. 연말 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서 다른 집을 구했어. 몇 달이 흘러서 내 나이 19 봄에야 우린 그 집을 나왔어. 어머니의 장사는 이상하게 도깨비집을 살 때만큼 되지 않았어. 그냥 저냥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내내 서운해하셨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집을 그리워하셨지.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는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르더라고.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둥, 부적을 쓰고 구출을 해야 한다는 둥, 터만큼 기가 센 사람이 거주해야 한다는 둥. 그러나 이젠 지천명의 나이를 앞둔 내가 해상하기로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정말 공짜가 없다는 것만이 도깨비 터에 대한 인상이야. 도깨비의 운은 10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들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얼클어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어. 사람은 그저 같은 사람들끼리 제목껏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 들어. 그러나 나는 누가 또 그 귀신 밥그릇을 먹고 싶진 않아.